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이번 연도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두산중공업 전반기도 참 변화가 많았고, 특히 5월달, 6월달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해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들어와서 현재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두산중공업 어제 상승 흐름 다 잡아먹는 조정세가 좀 나와 주었고, 당분간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현재 흐름 정리를 해보고 7월 일정이나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끌고 갈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 먼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주가 흐름 27,000원 라인 여기를 막고 떨어지면서 양봉이 나오고 또 떨어지고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퐁당퐁당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는 하락세를 타고 지지 자리를 좀 찾아가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1.45% 빠지면서 어제 빨간불을 다 잡아먹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두산중공업 현재의 상태 올라갈 모멘텀도 부족할 뿐더러, 그리고 반대로 계속 떨어뜨릴 이런 이유도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쉬어갈 때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걸치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23,000원 구간은 오늘도 안 깨졌죠. 깨지 않고 마감이 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형태의 움직임,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급등이나 급락하는 일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내일이면 7월 1일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산중공업 세금 문제가 내일 종가 기준으로 정해진다라는 거는 다 아실 테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정지하기 전날 한 8, 9%인가요? 급락을 했기 때문에 두중 주가도 내일 같이 떨어지는 걸 아마 바라시겠죠. 그 부분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외인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봐도 5월달, 6월달 한미가 원전에 대한 협력을 했죠. 그래서 원전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SMR 같이 또 개발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12,000원, 13,000원 했던 이런 주가가 32,000원까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는 23,000원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동요할 필요도 없고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좀 몸을 사릴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정리할 구간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매 자리 23,000원 이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2,500원에서 22,800원 정도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현금 비중을 몰빵하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길게 본다면 추가 매수도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매수도 또 생각을 하셔야겠죠.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뉴스에서 6월달 개인의 순 매수세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2,600억 정도 사들였고, 전체 종목으로 따지면 한 5위 정도 랭크가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개인들의 수급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거진 주가가 2만원 선부터 거의 32,000원 고가를 찍는 데까지 개인의 매수세가 힘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테마를 이끈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허나 개인들 현재는 그때보다는 좀 매수의 힘이 이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줄어들기도 했고 떨어지면 조금씩 모아가자 라는 전략에서 좀 들어왔고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순 매도를 쳤네요.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일 연속 이렇게 들어왔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부분으로 단타치는 주체로 좀 변모를 했고 연속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언제 또 나갈지는 모르겠죠. 기간이 꾸준하게 모아갈 때가 다시 두산중공업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기간에서도 크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급들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짧게 단타 성향이 더 짙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보시고 견뎌내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하반기 7월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일정들을 체크하고 중요하게 봐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봐야 할 게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는 보통 7월 중순쯤 발표를 하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으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좋은 흐름을 3분기, 4분기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두산중공업 재무적인 전망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흑자 전환 두산중공업 시장 자금 조달 속도 2달 새 2,500억 육박. 두산중공업이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2분기 들어서만 벌써 2,25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 1분기 순이익 2,481억 원을 내며 흑자 전환을 했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됐죠. 8,500억. 그래서 현금도 추가 유입이 될 건데 이 부분은 또 사는 채권단 이런 부분에 상환이 될 예정이죠. 그러나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회사의 총 차입금은 지난 1분기별 기준 1조 3,133억에 이르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지출, 그리고 연구비와 이런 부분을 포함한 카펙스 비용도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 창출이 어렵다. 카펙스 비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설비 투자, 미래에 이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기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하는 부담이 크다. 5조 3천억 이제 총 차입금 중에서 5조 1천억이 또 단기 자금에 이전하는 부분이고요. 추후 금리 상승이나 자금 경색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리를 해보면 두산중공업 현금 창출력이 좀 떨어져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단기성 차입금이라 5조 3천억 중에서 5조 1천억 가량이 단기적으로 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옴에 있어서 이자나 금융 비용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 추후 금리 상승이나 외부에서 또 충격 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기간이 짧으면 원금도 갚아야 하는 이런 부담도 늘어날 수 있겠죠. 뭐 현재 상황 두산그룹이나 두산중공업 안정화를 찾아가는 시점이지만 신용평가라던가 재무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 3,720억으로 상당히 큰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300억 적자였지만 2,481억 상당히 큰 흑자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예상치가 좀 나와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재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그동안 두산중공업의 매출 구조에서 여기 두산인프라코어의 비율이 52%나 됩니다. 상당히 많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울 수는 있는데 가장 높은 매출 구성 사업 부분이 또 현대 쪽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죠. 뭐 당장 2분기부터 이런 매출이 안 잡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 되겠죠. 물론 원전 수주나 석탄 플랜트, 뭐 LNG 복합 화력, 전통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수력, 수소, 차세대 가스터빈, 소형 원정 등등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은 매출로서 보여주기 위해선 뭐 신재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겠죠. 뭐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되면서 그 산하에 있던 두산밥켓이라는 회사가 두산중공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두중으로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밥켓 리포트 제가 참고를 좀 해봤는데요. 두산밥켓 산업차량 부분 인수로 성장 모멘텀 부각될 전망, 두산지게차는 국내 MS 52%의 업계 1위 사업자, 미국 인프라 투자 증가와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 두산으로부터 이제 인수를 했죠. 두산 지게차 이렇게 7월 5일에 좀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성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이랑 유럽에서 높고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산업 차량 부분이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면 성장주로서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두산 지게차, 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으로부터 갖고 온 회사인데 2020년 국내 MS 52%의 업계 1위 사업자다. 물류, 유통, 하역 사업뿐만 아니라 뭐 조선철강 등등등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강한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예산을 이제 타결을 했죠. 합의된 금액은 5,790억 달러,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약 1,102조에 달하는 부분인데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수혜까지 받게 된다면 기존 사업도 직접적인 이런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밥켓 기존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예상치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산업 차량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도 쭉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두산밥켓이 1분기 실적 두중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선사를 했는데 이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되고 100% 자회사로 끌어안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 기대감으로 볼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산밥켓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두중이 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에 물적 분할로 부담을 줄이기는 했으나 뭐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덩이가 두산건설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매각 자체를 보류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 총 차입금 이렇게 나왔던 상황에서 2021년 상당히 많이 줄였다. 2,500억과 800억까지 좀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뭐 빚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재무구조 안정화로 최근에 수주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올 1분기 실적도 매출액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70억가량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 뭐 10년 동안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뭐 지배순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서 살짝씩 나면서 도움이 못 됐는데, 이제는 조금씩 두산중공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두산퓨어셀도 장기적으로 두산중공업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감을 제가 잡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그래도 지날수록 좋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7월달 좀 체크해야 될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7월 9일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가 재상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재개가 된다면 한번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 7월 12일부터 또 대통령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들고 나와줄지, 이거는 뭐 7월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 이런 기대감이고요. 세 번째로는 EU 텍소노미입니다. 요게 이제 원자력이 포함이 되는지 발표가 될 텐데, 원자력이 포함이 된다면 당장 국내에 아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기조의 영향으로 바뀔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7월 21일 날 두산 인프라코어 6,700만 주가 또 추가 상장이 되죠. 다른 영상에서 정확하게 좀 다뤘지만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때 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속 설명드렸던 이 실적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일정들 참고하시면 조금 더 멘탈적으로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현재 상황 특별한 대응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술적 분석, 뭐 추가 매수라던가 자리 등등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